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한가 종목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상한가 관련해서 몇 개의 영상을 소개해 드린 바가 있었고, 대표적으로 상한가 이후에 음봉이 나온다. 상승형 음봉이 나왔을 때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오겠죠.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음봉이 나오던 양봉이 나오던 하락을 하던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겁니다. 현재 제가 기존에 출판한 책에 없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내용들인데요.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많이 정리를 해 봤습니다. 거래량, 매매 기법, 캔들 이용한 통한 매매, 이동 평균선, 종가 매매, 단타 매매, 고가 놀이, 상한가 매매 기법. 상한가 매매 기법은 좀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 보시면 상한가 매매 기법이 214페이지에 나왔다고 했는데 거의 20페이지에 관련돼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 교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조만간 멤버십 관련해서 이제 교육 공유를 드릴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통해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한가 간 종목들 매우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죠. 여러 패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상한가가 나왔을 때 상한가 위치가 중요하겠죠. 상한가 나온 위치가 지금처럼 바닥에서 상한가가 나왔을 경우 아니라면 이 고점에서 상한가가 나온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차트의 중심에서 상한가가 나온 종목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매매 기법은 100%가 아니죠. 확률이 높게 매매를 해야 될 텐데 매매 기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상승한다고 매수를 했지만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떨어진다고 해서 손실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수익을 냈을 때 그런 감정과 손실이 났을 때 감정은, 상실감은 손실을 확정했을 때 상실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하고요. 그러면 제 9월 2일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9월 달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러한 상한가 나온 이후에 만들어진 매매 기법은 교육을 통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고, 추후에 멤버십 관련 교육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교육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9월 2일에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 간 이후에 상한가 시초가를 아직은 지키고 있습니다. 몸통 기준 거의 근처까지 왔죠.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내가 매매를 해야 되고, 어디가 바닥인지, 상한가 이후에 어디가 바닥인지, 여기가 바닥인지 모르죠, 정확히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패턴의 상한가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 다른 종목 볼게요. 이 종목도 보시면 9월 2일이죠. 9월 2일. 이때 상한가 갔고 또 이때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때도 상한가를 갔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본다면 뭐 이런 선이 되겠죠. 상한가 시초가 그리고 상한가 종가, 그러하죠. 시초가 종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에 꼬리까지 본다면 꽤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의 20%는 안 되지만 15%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죠. 뭐 이런 매매 기법들도 이제 말씀드릴 거고, 갤럭시 RSM이 9월 3일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패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패턴을 익히는 거죠. 그 패턴이라는 것은 확률이 높은 패턴을 말씀드리는 거고,
핑거도 좀 다르죠. 아까 그림하고 좀 다릅니다. 얘네들하고 보시면 상한가 이후에 어때요? 상한가 종가 이후에 그 위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시작점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들의 본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아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탕을 한 거일 수도 있고 더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최소한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핑거는 이제 상한가 종가 위에서 이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셀루메드도 상한가를 갔죠. 9월 6일 날. 그리고 이때 또 갔습니다. 거래량 확 줄이면서 저점은 점점 높아지면서 이런 패턴들도 있을 거고, 신라섬유는 깨졌죠. 시초가도 깨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 아까 이 종목하고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9월 4일 코데즈 컴바인도 상한가를 갖고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익히는 게 중요한 거죠. 이날 그리고 이날 한커미드도 깨졌죠.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간당간당한 모습이고, 네, 깨지진 않았습니다. PPI는 완전 깨졌고, 뭐 그러한 패턴도 있다. 여러 가지 어떤 패턴을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을 텐데, 얘도 깨졌죠. 깨지고 거래량이 더 나오긴 했지만 주가는 좀 살짝 빠졌죠. 얘도 그러한 모습이고, 9월 6일 파라텍 쭉쭉 빠졌죠. 상한가 이후에 한탕을 한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는 또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상한가를 갔다면 상한가 위치에 따라서 상한가 이후에 패턴을 우리는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 또 기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9월 6일 LK삼양 이런 모습이고요. 네, 하이트론 같은 경우는 쭉쭉쭉쭉 갔죠. 9월달 거 볼게요. 10월달 거를 볼게요. 10월달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0월 2일부터 볼게요. 알파녹스, DGP 상한가가 두 번 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이고, 셀루메드, MI큐브 솔루션 이런 모습이고, 결국은 상한가의 위치가 어디냐? T사이언, TP 10월 4일에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인스코비 이제 상한가 종가 위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까요? 공중 위에서 이제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코퍼스 코리아도 이제 위에서 지금 놀고 있죠. 더군다나 위에서 놀고 있을 때 거래량, 분석을 또 해봐야 되겠죠. 중앙 에너비스 이러한 모습이고, 프리시전 바이오 이러한 모습입니다. 10월 7일에 상한가 간 종목인데요. 피델릭스 이러한 모습, 다이나믹하죠. 이 종목은 정말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예전의 모습을 보더라도 정말 다이나믹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정말 다이나믹하죠. 지금은 반토막이 좀 나온 모습이고, 그 다음 종목은 메가터치고, 이제 거래량이 더 나왔습니다. 상승의 음봉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러한 패턴이고, 노을, 앞타머 사이언스 이러한 모습인데, 역시 상한가를 갔습니다. 10월 8일에 상한가 간 종목인데요. 대화제약은 그 전부터 이제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상한가를 추적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이후에 좀 쭉 빠질 듯이 보였지만
다시 재차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보락입니다. 보락도 이제 바닥에서 상한가가 나왔고, 대략 10월 달에 상한가 나온 종목들 빠르게 봤고 9월도 이런 패턴들 소개시켜 드렸는데, 결국은 우리는 패턴을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 공식이 100%는 아니지만 확률을 높이는 그런 매매 기법이라면 충분히 그 종목을 추적을 하면서 패턴을 익힌다면, 그리고 더 빠르게 돈의 흐름을, 빠른 회전율을 보인다면 상한가 종목을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한 상한가 매매 기법 한두 개 정도 소개시켜 드리겠고, 매매 기법 상한가 관련으로는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공유 드리고, 교육 관련해서는 추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